예, 김혜경 씨가 귀국을 지금 비행기 이제 아마 거의 도착을 해서 조금 있으면 비행기 문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래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그 불법 체류 때문에 체포가 된 거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강제 추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토교통안보국인가요? 안보국, 수사관들이 조사관들이 직접 데리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체류자 신분에 대해서 강제 추방을 할 경우에는 그냥 출국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동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에서도 아마 미국과 그런 공조를 통해서 그 신병 인수 인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예와는 달리 이제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게 되면 기내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인천지검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내로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내에 들어가서 신병을 인도. 국토안보조사 요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고 신병을 인도를 받아서 바로 그 김혜경 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또 김혜경 씨가 미국 공항에서 댈러스 공항에서 출발할 때 사진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건으로 손을 이렇게 감싼 모습이 좀 보였어요. 수갑을 채운 거일까요? 그렇습니다. 수갑을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수건으로 가려고요. 지금 금방 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 검찰이 미국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원래 기내로 진입을 해서 그 강제 추방을 당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 씨를 인도하는 것도 비행기 트랩 내리자마자도 아니고 공항 입국 게이트로 상당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병을 인도 받아서 바로 압송을 해서 인천지검으로 지금 데려가서 수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곧장 인천지검으로 압송이 되고요. 이제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즉시 하게 됩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금전적인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병헌 씨의 금고직이라고 어떤 그 불릴 만한 이 김혜경 씨에게 유병헌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겠다. 검찰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임 변호사? 글쎄요, 저는 제대로 그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윤리재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그 유병헌 씨의 지금 윤리재산을 찾아야 되잖아요. 유병헌 씨가 원래 소유자였던, 원래 소유자인 그런 차명재산을 찾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김혜경 씨 명의로 된 재산이다. 그럼 김혜경 씨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진짜 들어와서 유병헌 씨의 재산을 모두 밝힐 거라면 진작에 들어왔겠죠. 그럼 자기는 계속 미국에서 했던 말들이 자기는 억울하다. 언론에서 너무 크게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쭉 하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유병헌 씨 원래 재산인데 김혜경 씨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이거를 우리 김혜경 씨가 얘기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도되는 바로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언니에게 넘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녀, 두 자녀한테도 무슨 차명재산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김혜경 씨는 키맨이죠. 구원파 입장에서도 재산에 대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이 입장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구원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그 국민적 입장, 또 검찰의 입장에서도 김혜경 씨 입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의 상당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아마 귀국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김혜경 씨 명의로 갖고 있는 그런 은닉 재산부터 먼저 아주 세세하게 발굴해내고 그래서 찾아내는 일이 아마 급선무일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검찰하고의 수사 관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천억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월호 보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 김혜경 씨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 이 문제는 사실 별만의 문제예요. 네. 당연히 이게 6천억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좀 더 덜 나가게 하는 게 이 네. 검찰 수사 목표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아마 수사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혜경의 두 자녀는 지금 김혜경 씨가 지금 미혼인 거죠? 미혼인데 두 자녀, 자녀는 있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두 이름은 성은 김 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네. 두 자녀의 친부가 유병헌 씨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제기가 됐었고. 사실 또 확인되진 않은 거죠, 아직은?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김혜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차명 재산을 확보를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사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임 변호사님과 같이 상당히 좀 비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그동안 유병헌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 작업이 있었다면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도 현재 검찰이 확보한 1130억 외에도 상당수 재산, 일정의 금액의 재산에 대해서 차명 재산 여부가 의심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혜경과의 계좌에 관련 어떤 의심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김혜경이 소환되면 그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뭐 차명 재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그냥 그동안 나던 일반적인 얘기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면 해경과 언딘이 유착관계에 있었다 인정해 준 것 자체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단순히 해경 차장이 언딘의 특혜를 줬다라는 사실을 하나만 밝혔을 뿐이지 언딘이 그동안 혹시 해경 고위관분들한테 어떤 뇌물을 제공했었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면은 우리 해경의 고위관부들이 그냥 단순히 자신이 아는 해경의 전직 고위관부들이 언딘에 있으니까 언딘을 위해서 무리한 일을 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과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제대로 차명재산 1원까지도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서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냥 김혜경이 들어와서 더 이상의 차명재산은 없다라고 발언을 해버리고 네.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면 검찰은 이 사건을 이대로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저도. 유병헌 씨 재산인데 김혜경 씨 명의로 가지고 있다. 김혜경 씨 명의로 되지만 사실은 유병헌 씨 재산이다라는 걸 밝히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 그렇죠. 됩니다. 유병헌 씨 계좌에서 만약에 김혜경 씨 계좌로 돈이 넘어갔거나 예. 아니면 대금을 치르는데 뭐 부동산 대금을 치르는데 유병헌 씨 계좌에서 나갔다. 이런 걸로 보이면 뭐 명확하겠죠. 그러나 네. 대부분의 경우가 신도들의 돈이 많이 그렇죠. 투입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신도들이 유병헌 씨에게 그 돈을 증여를 했고 그래서 그 돈은 사실 신도들 계좌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유병헌 씨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오히려 신도들이 그거는 우리 재산이다. 우리가 김혜경 씨 명의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구원파 재산이지 이거 유병헌 씨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와 김혜경 씨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거래, 그렇죠. 예. 거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거래라기보다 입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저도 만약에 김혜경 씨의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구원파와 입을 맞춰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만약에 검찰이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뭉텅이의 큰 재산이 있다면 그중에서 상당수를 구원파에 다시 원래로 돌려주는 대신에 일정 부분을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구원파와 김혜경만 입을 닫아버리면은 결국 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엔 검찰만 결국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김혜경과 구원파가 행복해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상 이제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사는 자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사실상. 네. 이 김혜경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사건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투명한 자금 추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혜경 씨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형법상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김혜경 씨가 저렇게 진짜 들어오는 것도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법률적 검토를 했겠냐고요. 내가 유리한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미국에서 철저하게 한번 준비해왔다. 이렇게 봐야 네.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할 때도 아마 검찰에서는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에는 뭐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긴 합니다만은 결국 어느 선에서 합의 보는 그런 순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정말 이 세월호 사건은 영원의 역사의 미스터리를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세 분 다 예. 말씀하셨지만 이번 세월호 수사는 대단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유병헌 씨라는 어떤 사건의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렵고요. 그리고 어제 대검 형사부장이 종합적인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대검 형사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그 자체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해경과의 문제 그리고 세월호 선박의 구조적인 문제점 지금까지 어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오늘 이제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거는 바로 김혜경 대표라는 분은 그 유병헌 씨의 오랜 비서를 했고 그리고 네. 또 자금관리원으로 알려졌고 지금 한국제약의 대표로 있습니다만 이 한국제약은 그 약품 제조 공장도 없는 어떻게 네. 보면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유병헌 씨의 은닉재산 그리고 네. 지금 미국에서 계속 도피 중인 둘째 아들의 행방 이런 거를 한번 쫓아보자. 네. 예, 이런 거고요. 지금 인천지검장이 강찬우 인천지검장인데 네. 대검 중수과장이라든지 서울지검 그 금융조사부장을 오래 했고 네. 알려진 특별수사통이기 때문에 한 가닥 좀 기대를 걸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병헌 씨가 유병헌 전 회장이 김혜경 제가 입 열면 우린 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혜경의 입을 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강찬호 지검장의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검찰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말로 참 쉽게 얘기해서 김혜경 씨가 무슨 구국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뭐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 이상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 혁기 씨라든가 또 네. 김필배 씨라든가 이런 행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검찰 수사는. 네. 유혁기 씨는 진짜 어디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뭐 예. 워싱턴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했는데 일체 유혁기 씨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구체적으로 아직 미국 사법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체포 절차에 돌입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그 미국 법과 한국 법이 좀 다른데 미국 법에서는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 기업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돼 있는데 그 미국 법원에서 볼 때 유혁기 씨의 범죄라는 것은 자신들이 보기엔 배임죄 같다. 배임죄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벌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보내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검찰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도 상당히 범하고 있으니까 국내 송환을 해야 된다라는 예.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담당 판사께서 그래도 내가 보기엔 배임죄가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자료를 보강을 해달라.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아직 미국 사법당국이 유혁기 씨의 소재 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파악이라든가 그 범죄 인도에 따른 송환 절차가 이렇게 상당히 질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횡령 및 배임 혐의 때문에 미국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죠? 그분은 이제 예.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당했던 건데 예. 근데 유혁기 씨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송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배임죄는 미국에서 범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범죄가 아닌 사람을 너희한테 보내줄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횡령죄를 범했다는 자료를 좀 더 제출해 달라.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유혁기 씨가 소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김희경 씨가 3월 27일 날 90일짜리 비자, 관광비자로 갔죠. 관광비자로 갔기 네. 때문에 네. 그 취업, 비자 기간이 만료됐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혁기 씨는 방금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미국 그 자체가 시민권자겠죠.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만약에 할 수 김혜경 씨를 예. 잘 수사를 해서 네. 유혁기 씨의 네. 어떤 배임 횡령 혐의를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미국 측에 보내면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사실 유혁기나 유대규 씨 같은 경우는 유병헌 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왕국 건설에 참여하거나 네. 후계구대에 있어서 절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오더라도 김혜경만큼 많이 알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들어와봤자 결국에는 그냥 또 하나의 언론에서의 희생양 삼기에 불과하지 유혁기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만 조성해두고 들어와봤자 밝힐 수 있는 거는 김혜경보다는 오히려 적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김혜경 씨를 압박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어떤 증거물, 네. 그다음에 네. 정황들을 계속 축적을 해나간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좀 더 때려전 후회가 됩니다만 사실상 유병헌 씨를 저렇게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사실 체포를 네. 했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유병헌 씨가 죽게 되면은 이 사건 자체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로비 혐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사실 유병헌 씨 입을 통하지 않으면 이 사실 밝혀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유혁기 씨와 더불어서 유섬나
유섬나 씨도 국내 송환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지금 걸리는 거죠? 아마 그쪽에는 프랑스의 재산이 많이 있을 테니까 뭐 재판이 한번 나오더라도 다시 항소를 할 것이고 다시 유럽 사법재판소에 또 항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몇 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와중에서 또 상당한 국내 기업에서 잊혀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유섬나 씨라든가 유혁희 씨든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망각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면죄부를 받아서 한번 빠져나가 볼까 그런 생각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경 씨 아마 지금 이제 16시 4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예정상으로는 4시 43분 지금 딱 도착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착륙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공항에서 직접 김혜경 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데는 한 10분 내지 15분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입국장에서 신병을 넘겨받고 또 이렇게 포토라인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신병 인도 받아서 차를 타고 자동차를 준비된 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바로 압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김혜경 씨의 어떤 포토라인에서는 김혜경 씨의 모습은 한 6시 좀 전 되면 한 4시 그렇겠죠. 한 5시 반, 5시 40분쯤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경 씨 지금 수배 중에도 호화 생활을 즐긴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 아파트가 위치가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 아주 호화 주택이 많은 곳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무엇보다 지금 이분은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3월에 미국으로 갔죠. 그렇다면은 어떤 도피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들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렇다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고 간 게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 있던 생활 모습을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가 얼마나 고가의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400만 원. 그 외에도 옆에 이제 또 다른 은시처 월세 200만 원짜리 또 아파트가 또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월세만 계산을 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을 정도라면 그만큼 돈을 챙겨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갖고 있던 재산이 원래 상당히 빼돌렸던 해외 재산이 아무래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또 미국에 또 자녀들도 또 있고 두 자녀를 또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시키고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애들 2명 유학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어지간한 억대 행복이 아니면은 한 명도 보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의 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규모는 사실상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임대 아파트군요. 야외 수영장이 있고 당구장과 헬스장 이런 것도 갖춘 최고급 주택이라고 합니다. 한 달 임대료 400만 원 맞습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김혜경 씨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봤는데 비행기는 도착은 했지만 김혜경 씨가 신병을 인도하는 모습까지는 저희들이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쾌도난마 시간에 계속 저희들이 보도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